근데 이거 동항고 하기 전에 수능 특강 확통 5단원 있잖아. 5단원에서 뭐 레벨 3까지 합쳐서 잘 안 됐던 거 있으면은 설명을 같이 먼저 할게. 하고 나서 그 동항고 거 풀면 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좀 진대? 짧은 진대? 할 테니까. 뭐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없지? 그냥 나오면 되지.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기로 하자. 수특에서 좀 잘 안 됐던 거 있어? 레벨 3 1번? 13? 혹시 뭐 시험지가 책이 없어서 모르겠는 사람들은 줄게. 요거 오다 없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네 명? 연한 있어? 근데 다 풀었어? 아니야? 요거 조금만 먼저 해줄 수 있어. 지 현실 세계로 와. 그걸 못 내려놔. 아, 유형서도 물어봐. 360번? 기출책은 한꺼번에 할게. 그 어려운 문제 아직 좀 못 푼 친구도 있어. 그래서 수특이랑 요거 하면서 기출책 한꺼번에 할게. 같이. 어차피 다 해야 돼. 요 시험지 기준에서는 33번이랑 그 다음에 35번이랑 360번 이렇게 세 개를 해볼게요. 시험지 없는 사람들 줄게. 아, 감사합니다. 야, 안 풀었으면 꼭 풀어줘. 이제 수특 확통 마무리 할 거니까. 그래. 33, 34, 35 다 봐보도록 할게요. 이 33번 문제부터 봐보자.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이 단원을 다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 그냥 확률 분포표 잘 그리면 돼. 일단 확률 분포표 잘 그려놓고 나서 좀 고민을 하는 형태로 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고, 이 33번 문제는 이런 거 있지? P X는 K는 A 곱하기 3HK 빼기 그 다음에 2HK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계산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하자. 요거 그치? 얘 계산 먼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계산할 때 둘이 더해서 1 빼면 되지? K 플러스 2 컴비네이션 K인 건데 2로 바로 그냥 고쳐.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빼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 컴비네이션 K인 건데 1로 바로 그렇게 고치면 된다. 그치? 해놓고 나서 이 식을 우리 알고 있는 공식으로 바꿔주면 2분의 그 다음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지?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하고 여기 K 플러스 1이 이렇게 붙었다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K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여기가 2분의 K 플러스 2에서 빼기 1이다.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2로 통분해주면 2분의 하고 위에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빼기 2인 거니까 K가 이렇게 붙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결국에 문제에서 얘기했던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PX는 K 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다. 이렇게 정리되는 걸 수 있겠다. 그치? 그 여기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정리를 해놔야 돼. 뭐 수능에서도 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신에서 특히 비슷하게 나온다라면은 이거 확률의 합이 1이다는 기본적으로 써야 돼. 확률의 합이 1이다. 그거랑 문제에서 평균이 7이었잖아. 기재값 7이었으니까 그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확률의 합이 1부터 가볼게. 확률의 합이 1. 1 계산한다면은 이 양변에 시그마를 붙여주면 되거든. 시그마 캔 1부터 해가지고 문제에서 몇 가지인지 안 줬으니까 n까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px는 k인 거. 그럼 우변에도 똑같이 시그마를 씌워주면 캔 1부터 해서 n까지의 a 곱하기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하고 나면은 이 시그마의 변수랑 무관한 2분의 a를 밖으로 꺼내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 캔 1부터 해서 n까지의 k 플러스 1 곱하기 k인 거. 이렇게. 그치? 이제 k제곱 플러스 k를 보면 연속된 두 항의 곱, 이거는 k제곱 플러스 k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수 1에서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이 공식 자체를 외우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얘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야. 그치? 이 공식 외우기 싫으면 그냥 계산, 통분해서 계산해도 돼. 근데 요거는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연속된 두 항의 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은 얘가 문제에서 얼마로 준 거 아니라 그냥 확률이 합인 거니까 1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1달락 지어놓고 그 다음 조건을 봐. 근데 얘가 되게 중요해. 뭐냐면은 이 x는 7이라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시그마 캔 1부터 해서 n까지에 대해서 이 각각의 k일 때 확률을 전부 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니까 여기를 뭘 곱해줘야 되냐면은 확률 변수가 k인 거야. k를 쓰고 거기다가 2분의 px는 k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 우변도 마찬가지야. 캔 1부터 해서 n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a 곱하기 뭐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가 있었다 하면은 이 얘에다가 곱하기 k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확률 분포표를 그려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 지금 이렇게 지금 잡았을 때 여기 p 값이 있다라면은 이 k라고 하는 걸 1부터지. 1, 2, 3, 4 차례차례로 전부 다 확률 변수를 이렇게 준 거야. 해가지고 어디까지 만들어준 거냐면은 n까지 이렇게 지금 써준 거야. 그치? 그 각각의 k 값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뭔 거냐면은 p x는 1, p x는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곱해서 곱하고 곱해서 전부 다 더하면 그게 이제 평균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개념을 여기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시그마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k 곱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돼야 돼. 이렇게. 이게 왜 확률 변수에 곱한 게 평균인지 이렇게 이해해보면 되겠지. 그치? 시험 시간에 당연히 이건 해볼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우변인 거니까 우변을 계산하면 되는데 우변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a 하고 이번에는 여기가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까지인데 여기 k 3승이야. k 3승 플러스 그 다음에 k 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계산은 2분의 a 하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요 부분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렇게 깔아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2분의 a 곱하기 이거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요 식을 2분의 a를 주인공으로 봐봐. 2분의 a를 주인공으로 본다면은 얘 이쪽으로 넘겨버려. 2분의 a는 하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3이 된다. 이렇게 좀 되는 상황이야. 그치? 했으면 여기는 이 2분의 a 자리에다가 요걸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야. 얘를 이렇게 슉 대입을 해주는 형태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좀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차근차근 하면 돼. 한번 계산해볼게.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분의 3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애가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6분의 nm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썼으면은 계산을 할 때 우선 nm 플러스 1 nm 플러스 1 여기 안에 있는 거 nm 플러스 1 하나씩 날렸다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은 n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4분의 nm 플러스 1이야. 하나만 남을 거니까 플러스 여기는 6분의 2n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얼마라 했냐면 문제에서 7이라고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게 n 플러스 2 이쪽으로 넘기고 양변에 12 곱해가지고 계산만 조금 마무리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은 정답이 그냥 n은 9가 나온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 확률합이 1이라고 한 거 그냥 쓴 거고 요거 평균 7이라고 한 것도 그냥 쓴 거고. 그치? 그래서 요런 계산만 좀 무난하게 할 수 있으면은 다음에 변형 문제 풀 때도 잘 할 수 있겠다. 그치? 34번으로 가볼게요. 안 푼 사람들 한번 읽어보세요. 34번. 다 풀면 얘기해. 뭐 해설지 있으니까. 그 일단 넘어가. 그건 설명 듣고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봐. 다음엔 얘기해줘. 아니 저 끝에 미적 보고 풀고 있는 친구 있는데 네. 다 풀면 좀 채점하고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이 34번 문제는 이런 거 v5x 플러스 9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25 곱하기 vx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치? 그냥 vx만 잘 구하면 끝이다. 먼저 생각을 해놓고 가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읽어보면 A에는 이렇게 1, 2, 1이 있고 그 다음에 B에는 1, 1, 2가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서 두 개를 꺼내서 여기로 넣고 여기서 세 개의 공을 꺼내서 합을 확률 변수 x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 상황을 파악을 해보는데 일단 A에서 두 개를 꺼낸다고 하면은 1, 2를 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1, 2를 꺼낼 수 있고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 그치? 그럼 1, 2를 꺼낸다고 하면은 그때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 개 중에 두 개를 꺼낼 거야. 근데 이 두 개 중에 두 개 꺼내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3분의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B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 1 두 개를 넣을 거니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지. 1, 1, 그 다음에 1, 1, 2. 이렇게 구성이 된다 생각할 수 있겠다. 맞지? 1 두 개 넣어버린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에서 1, 2를 꺼낼 때 1, 2 이렇게 꺼내주면 그때 P값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개 중에 두 개를 꺼낼 건데 이 두 개 중에 한 개 꺼내고 한 개 중에 한 개 꺼내고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는 3분의 2, 아까 계산이 틀렸네? 1이었네? 3분의 1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이때 이 B라고 하는 거는 원래 1, 1, 2가 있었던 거니까 거기 1, 2를 넣었지. 1, 2, 1, 1, 2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를 먼저 잡아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게 이제 얘를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확률 분포표를 먼저 한번 예상을 해보자. 보면은 여기서 꺼내는 것의 세 개의 합을 보면은 최대 몇이냐 생각해보면 2, 2, 1 꺼내면 5까지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제일 작을 땐 3이 될 거야. 1 3개 꺼내는 거니까. 3, 4, 5로 요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하는 거를 먼저 알고 가면 되겠다. 그치? 뭐 P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형태로 가면 됐다. 그치? 이 시험 시간에 3개를 반드시 다 해볼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좀 쉬운 거 2개를 하고 나서 나머지는 계산 잘했으면 1에서 그냥 빼면 되겠지.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x가 3일 때, 확률 변수 x 3일 때를 한번 먼저 봐보자. 이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분의 1을 먼저 곱해서 가보는 거야. 곱하기 뭐 할 거냐면 3이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이거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도 되나? 이쪽도 재밌어. 이렇게 지금 꺼내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 경우도 해보고 이 경우도 해보고 둘 다 해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치? 첫 번째 거부터 계산하면 3분의 1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저 1을 다 꺼내야 되는 거니까 얘는 5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4개 중에 3개 꺼내야 되겠지?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한다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분의 2를 쓸 때는 그때는 5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여기에서 3개 중에 3개 꺼내야 되네. 3C 3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계산을 보면 30분의 4에다가 30분의 2를 더해서 여기 5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4일 때보다도 5일 때를 해보자. 5일 때가 경우가 적거든. 5라고 하면은 어차피 여기서 어떻게 밖에 안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고르는 경우밖에 안 돼. 여기다 1 하나,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좀 더 선택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은 3분의 2 곱하기 하고 그냥 5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저 2개 중엔 2개 꺼내고 나머지 3개 중에 1개 꺼낸다.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5분의 1이 나와. 그럼 여기도 5분의 1이고 여기도 5분의 1이니까 이 가운데 거는 5분의 3이네. 이렇게 지금 따져주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 수 있지? 제곱평균 빼기 평균 제곱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정답이 나오겠다. 그치? 이 35번으로 가볼게요. 규빈 이거 이해됐어? 이 35번 문제는 문제 해석을 좀 잘 해야 돼. 어떤 걸 잘 해야 되냐면은 서로 다른 n종류의 도시락이 있다는데 그 n값을 안 알려줬어. 근데 n값을 안 알려줬다고 해서 n이 아무거나 되는 상황은 아니야. 이게 밑에 4번째 줄에 있는 식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 n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그거를 스스로 찾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문제라고 볼수 있어. n이 아무거나 다 된다 이런 해석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는 어떤 접근을 먼저 해줘야 되냐면은 n이 2랑 5 사이다. 서로 다른 n개가 몇 개인지 몰라.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5명에게 분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확률을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확률 분포표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x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1, 2 하고 3, 4, 5를 다 써놓으면 안 돼. 왜냐면은 만약에 n값이 2잖아? n값이 2면은 어차피 서로 다른 n개 종류의 도시락을 주는데 2개를 주고 그냥 1개, 2개 주고 그냥 끝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n값이 2면 그냥 거기서 끝나겠지. 만약에 n값이 3이면 3개 종류가 있다라 하면은 그때는 3개를 다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는 이 뒤에 부분이 물음표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하면은 얘가 n값이 어디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이렇게 지금,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실제로 n값을 구하고 나서 그 값이 만약에 4야. 4가 나왔으면은 이것만 5만 지우고 1, 2, 3, 4는 다 확률을 계산해봐야 되는 거야. 그치? 5면은 끝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n값이 3이 나왔으면 이 뒤에 2개는 계산이 애초에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먼저
문제를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으면 괜찮겠다. 여기서 px는 1일 때부터 한번 봐보면 이거는 어차피 우리 그냥 한정적이거든. 그러니까 중복 순열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n개를 5명에게 줄 거야. 5명에게 주는 상황인 거니까 밑에 분모는 n의 5승이 돼. 그치? 그리고 n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n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니까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다면 5가지 중에서 한 개의 종류를 뽑아서 그걸 전부 다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n의 5승분의 5인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n의 4승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p가 x가 2일 때인데 px는 2일 때. 이게 이제 네 번째 줄에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 계산만 좀 잘해보면 돼. 그치? 차근차근 해볼게. 첫 번째로 도시락을 n개 중에서 선택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뭘 선택할 거냐면 종류를 선택할 거야. 종류를 선택하는 거지. 그치? 종류 선택한 다음에 이거는 전체 n개 중에 n개가 몇 개인지는 몰라. 근데 그 중에 일단 2개를 뽑는다 생각한 거지. 2개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그치?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은 얘네를 이제 5명에게 분배해 주는 거. 5명에게 분배를 해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2가지로 풀이를 할 건데 사실 두 번째 풀이가 훨씬 쉬워. 첫 번째 풀이를 먼저 한번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쭉 가볼게. 얘를 이렇게 A, B로 고정을 시켜놓을까? 뭐 A, B, C, D, E까지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라면은 A, B로 고정을 해볼게. 그냥 이렇게 종류의 이름인 거야. 이렇게 간단하면은 이때는 4개 한 개를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5명에게 주는데 5명에게 A를 4개 주고 B를 1개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치? 아니면 B를 4개 주고 A를 1개 주는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럼 각각에 대한 경우 수를 세보면 요거는 5팩을 4팩으로 나누면 돼.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맞지? 그 다음에 얘를 3개, 2개로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A 3개에 B 2개 가거나 아니면 B 3개에 A 2개다.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인 거니까 얘도 역시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2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 30이 나온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하면 돼. 그치?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좀 더 쉽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두 번째는 그냥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거.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함수 관계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 A, B라고 하는 도시락이 있고 도시락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1, 2, 3, 4, 5번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얘 지금 이렇게 분배하는 거라고. 그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5승이지? 근데 그 중에서 A가 거꾸로 썼네? 이렇게 지금 써야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본다면 2의 5승이 됐지? 2의 5승인 상황인 건데 그 중에서 A로 몰빵과 B로 몰빵을 빼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왜냐면 우리는 두 종류를 뽑기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빼주면 그냥 30이 나오는 거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좀 점검해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지금 결론을 내보면 얘는 어떻게 된 상황인 거냐면은 얘도 분모는 똑같아. 이제 P 값을 구할 건데 n의 5승분해가 밑에 분모로 깔리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분자 부분은 일단 n개 중에 2개 뽑기로 했지. 그러니까 NC를 먼저 써줘. NC를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지금 그냥 30이라 써도 되겠다. 바로 이 계산을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거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계산해보면 n의 5승분해 하고 위에는 2분의 n-1 곱하기 30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식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n의 4승분해 하고 위에는 15 곱하기 n-1이다. 이렇게 지금 식이 정리가 되겠어. 그치?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p 값이 1일 때는 없는 거니까, p 값이 아니라 n 값이 1일 때는 없는 거니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런 경우들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서 이 값이 2분의 1과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가 되는지를 체크를 직접 해보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근데 여기다 n이 2일 때 대입해보면 16분의 15거든?
16분의 15면은 이거 지금 2분의 1보다 훨씬 크지. 안 된다. 2분의 1보다 크니까. 근데 3 대입해보면 3의 4승분의 81분의 그 다음에 여기 15 곱하기 2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81분의 30? 이거 지금 된단 말이야. 그치? 딱 4분의 1과 2분의 1 사이인 거니까 얘가 정답인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4, 5 해보면 다 4분의 1보다 작아. 안 되는 걸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어.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게 나왔지. 이 문제풀이의 결정적인 조건인데 n값이 3일 때가 정답이라는 얘기. n값이 3일 때. 그치?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도 아까 물음표 쳐놨던 거 중에 여기는 지금 더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고 이 부분이 3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 3 이렇게. 그치? 그거 n 여기다 대입해보면 81분의 1이지? 81분의 1. 그 다음에 좀 전에 이거 계산을 했어. 81분의 30. 그러니까 n이 이때 81분의 30인 거니까 여기는 81분의 50이 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 돼요.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 2nx 빼기 n이라 했으니까 요거는 2 n이 3이지? 3x 빼기 3을 계산하려고 한 거니까 3 곱하기 2x 빼기 3으로 이렇게 지금 계산해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3 곱하기 곱하기 해서 더해버리면 2x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81분의 211 81분의 211 빼기 3 이렇게 하면서 이 계산이 27분의 130이다. 그래서 요게 정답인 걸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어. 중간고사 때 했던 수특 문제들보다 훨씬 대체로 쉬우니까 요거 그냥 반복해서 풀면서 정리해보고 지금 내신이 아니라 수능 위해서 수특 풀어보는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다 풀어보면서 개념 헷갈리는 거 없는지 유형별로 잘 안 되는 거 없는지 이렇게 좀 확인해보면 되겠어. 그치? 수특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동항고 문제 지금 풀어보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하면서 상담하면서 계속 설명을 좀 더 해줄게. 풀어보세요. 개념이 헷갈린다. 예를 들어서 모평균의 추정이 좀 헷갈린다. 뭐 특정 이항분포 헷갈린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줘. 다시 또 설명해줄게.
내가 숙제로 하나씩 더 줄게. 혹시 동항국어에서 잘 안 된 거 있었어? 여기 답을 좀 적어줄게. 잠깐만. 채점을 한번 바로 해봐. 7번. 또 잘 안 된 문제 뭐 있어? 10번. 6번. 웨잉? 11번? 응. 아니, 이렇게 많다고? 육 번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 이 정규분포가 150에 5의 제곱이다 했는데, 여기서 100개를 뽑은다 했으니까 표본이네. 표본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100분의 25 바로 이렇게 좀 표시하면 된다. 그치? 이거를 0, 1의 제곱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때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1, 2분의 1분의 2분의 1분의 x바에서 빼기 하고 평균이 150인 거니까 이렇게 빼주면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냥 이게 그냥 끝인데. 왜 100개를 이미 추출했으니까. 100개를 뽑은 거 갖고서 그 100,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집단이 있는 거죠. 모집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많은 애들 중에서 100개만 뽑은 거예요, 이렇게. 얘가 지금 표본인 거지. 그럼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매번 표본을 뽑을 때마다 모집단과 평균이 달라지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는 이제 뽑아놓은 게 X반 거고, 표본 평균인 거고, 근데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뽑은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 분산을 매겨보면 모집단에서의 분산에 비해서 표본에서의 분산은 줄어든다고 했던 게 우리가 배웠던 주요 개념인 거죠. 100개를 뽑은 거에 대한 분산인 거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공식이 나왔던 거고. 기억하고 있어? 하늘이 기억나?
이게 m 시그마 제곱이면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바뀐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잖아. 기억이 안 나면 유형서를 다시 보면서 질문을 해야 돼. 이거. 7번 문제는 처음 접근했다라고 하면 좀 어렸을 수도 있겠어. 근데 x가 확률 변수가 1씩 늘어나고 있는데 y의 확률 변수가 5씩 늘어나고 있지. 그치? 그러면 x랑 y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니. 그게 지금 풀이의 시작이거든. y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x랑 어떤 관계가 있다. 이렇게 1차식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늘어나고 있고 y도 똑같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x도 10개고 y도 10개잖아. 그치? 그럼 그 관계식을 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1 대입해보면 a 플러스 b는 얼마로 바뀐 거냐? 마이너스 49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2 대입해보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3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둘이 빼보면 5가 되지? a는 5다.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b 값도 나오지? b는 마이너스 54다. 이렇게 좀 찾을 수 있는 거 알 수 있겠어.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 y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2x에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 그치? 이 상황에서 나와 있는 정보들 봐보면 얘가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a 값이 5, b 값이 마이너스 54. 이제 2x가 그러면 이제 나오면서 정답이 나와. 이렇게 지금 쓰면 돼. 아니, 질문이 거의 다 까먹은 수준인데 이거. 큰일 났는데? 빨리 부지런히 해봐야 되겠다.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공식을 생각해야 돼. m이 있고 그냥 x바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흔하게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95% 상황이었단 말이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왔던 게 기본적으로 추정을 했던 문제라 이렇게 보면 돼. 모평균을 추정하는 문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실내 구간을 기려하는 거는 얘랑 얘 사이에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그냥 실내 구간을 기려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을 연결시켜보면 이거는 99% 상황인 거고 99%는 C값이 마이너스 2.58이랑 2.58 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 1.96짜리에 2.58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2.58이 지금 이렇게 좀 꽂혀주면 되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 값도 10이라 나와있잖아. 여기 이 부분 10으로 이렇게 꽂혀줘. 얘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냥 n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정답이 나오겠지. 여기 계산해보면 루트 n이 10.3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럼 이거 제곱해보면 10.32를 제곱하면 106.5 정도가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10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괜찮아? 9번?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응. 7번의 답이 3번 아니에요? 맞아, 3번. 6. 2x는 6. 내가 잘못 적었어? 4라고 적었네? 4, 3, 4. 미안? 아무도 얘기 안 했네? 여기 3이네.
10번 문제를 봐볼게. 먼저 3번 이기는 팀이 승리하기로 했다. 근데 A팀이 승리할 확률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독립시행 문제야. 그냥 한 번에 다 이기고 끝내버릴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은 져.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는 형태로 이렇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한 번은 지고 마지막에 끝내는 형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씩 지고 이기고 하고 마지막에 이기고 끝내는 경우. 이렇게 좀 계산해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다 독립시행인 거니까 이거는 그냥 어차피 3분의 2의 상승이지? 3C 3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27분의 8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여기까지를 따로 계산해야 돼. 이만큼을. 따로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마지막 건 3분의 2가 확정인 거니까 3분의 2의 제곱에 3분의 1 하고 여기는 앞에 3C2를 써주고 그냥 곱하기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3분의 2를 따로 이렇게 곱하는 형태로 계산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거 X는 바뀔 거거든. 자리가 바뀔 수 있거든. X55, X5X5 이거 지금 다 바뀔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똑같은 확률을 반복해서 시행한다가 독립시행이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4C2 하고 3분의 2의 제곱하고 3분의 1의 제곱을 이렇게 곱하고 거기다 곱하기 한 다음에 3분의 2를 이렇게 곱하는 형태로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1번. N 16, 16의 4의 제곱. 이거 동항고 문제 엄청 많이 틀렸어도 괜찮아. 이거 뭐 앞으로 10개, 20개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적응할 거니까 그러니까 개수에 연연히 하지 말고 이 문제들 다시 한번 전범위 지금 보면서 통계 쪽 전범위 보면서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조건을 두고 어떻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가 이거 자꾸 점검해 보면 돼. 얘도 지금 똑같아.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임의로 4개를 선택할 때의 표본 평균을 얘기했어. 하늘이 그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4개를 뽑았으면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 4분의 1로 바뀐다고. 이렇게 지금 바뀐다 이렇게. 이미 4개를 뽑은 애들끼리의 정규 분포를 본다로 하면. 그러면 VX바라고 하는 거는 16, 4로 나눴으니까 4가 되는 게 결정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곱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표본 평균의 제곱 평균인 거야. 얘는 표본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요거 4고 4는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구하라 했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6의 제곱이 되겠지. 16의 제곱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된다. 그치? 그러면 여기는 256 더하기 4인 거니까 260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겠어. 동안대학교가 있다면 갈 거야? 아니, 동안대학교 나와 있었어, 여기. 우성대학교, 관양대학교. 안 가? 응. 어떻게 구성한 건지? 여기 3번 이기면 다 끝난다고 했으니까 A팀이 그냥 3번 연속으로 다 이겨버리고 끝난 거고 여기는 3번을 이기는데 일단 앞에 그러니까 마지막엔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 마지막엔 무조건 이겨야 돼. 여기도 마지막엔 무조건 이겨야 돼. 이렇게. 그치? 근데 앞에 여기에서는 지는 건 이해됐어?
단원별로 많이 풀어봤어도 근데 시험지로 풀면 좀 잘 적응 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자. 수능을 봤대. 근데 평균 75에 분산 1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하늘이 이제 이런 문제 봐봐. 이거는 이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조사했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갖다 생각하면 돼. 그치? 몇 명을 뽑아서 조사했다라고 하면은 걔는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 거니까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고, 이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직접 모집단에 대한 통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우회하지 않고 한 번에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제 G는 하고 얘는 4분의 X 빼기 75 이렇게 지금 바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상황.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게 PX가 A보다 크나왔을 때를 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P G값이 4분의 A-75보다 크나왔다 상황을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동안대학교는 상위 40%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상위 40%면은 이렇게 잘라서 0.4까지인 거야. 0.4까지. 여기 이 부분이 0.1이 된다 이렇게. 여기 0.5 이렇게. 여기 이 부분만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때 요 G값을 보고 점수를 추측하라 이렇게 얘기를 추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일단 이 문제에서 0.1에 대한 G값이 나와 있네. 여기 0.25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이 부분이 0.25라고 했으면 0.25가 뭐가 되면 되는 거냐면은 요 G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걸 생각하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A는 76이 나와요. 이거 구분하려고 노력해야 돼. 약간 통계 문제를 풀 때 의식적으로 뭘 생각해 보냐면은 혹시 이게 지금 이분법적인 상황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 아니면 저거. 배고픈 거 아니면 배가 안 고픈 거.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너무 그렇게 흑백 논리를 보지 마. 근데 저 친구는 잘생긴 게 아니면 못생긴 거야. 중간이 없어. 그치? 보면 이게 6의 약수 이면이고 6의 약수가 아니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걸 봤을 때 이항분포네라는 생각을 바로 해야 돼. 이게 계속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은 특히 이 문제는 그냥 이항분포 파악해서 문제 풀었을 수 있는데 표준정규분포 표가 막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항분포를 자꾸 못 떠올려.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어쨌든 이 상황을 지금 봐보면 얘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게. 6의 약수 이면이라 했으니까 그거를 6회 반복한다는 얘기가 중요하지. 6회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6의 약수는 1, 2, 3, 6인 거니까 3분의 2지.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주면 돼. 그치? 이거를 우리 어떤 확률 변수를 y라 이렇게 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때의 평균은 2 곱하기 4, 그 다음에 분산은 3분의 1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할 수가 있겠어. 그치? 근데 동안이가 마지막에 있는 층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 x라고 하는 거는 따로 우리 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두 개 층을 올라가고 아니면 한 개 층을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y라고 하는 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14번 문제는 좀 잘 알아놔야 되겠어. 결국에 y번이야. y번. 그치? 6의 약수가 y번 나왔다 얘기하고 6의 약수를 기준으로 6의 약수. 이렇게 구성한다 하면은 이 새롭게 정의한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2 곱하기 y를 해서 두 개 층씩 이렇게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안 나오면 1을 내려가야 돼. 그거는
전체 횟수가 6인 거니까 6-y가 된다. 이렇게 지금 식을 세워줄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원래 지금 10층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기본 10층에서 출발한 거.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주면 돼. 그치? 그러면 지금 계산을 보면 여기는 3y에다가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y의 범위는 6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6번 시행한 거니까. 이렇게. 그치? 어쨌든 결론은 문제에서 vx를 물어봤으니까 vx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v 3y 플러스 3거. 그러니까 이거는 9 곱하기 vy인 거니까 이 vy 아까 3분의 4 구해놨지? 9 곱하기 3분의 4 하면은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다. 그치? 듣고 나면 허탈해. 내가 저런 문제 못 풀었지? 라는 생각.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문제 보면 막상 보면 안 보이고 하는 건데 이제 3주 정도 연습하면 돼. 그 다음에 16번. 16번 문제는 이거는 그냥 넓이 구하는 문제야. 그래서 별로 이건 고민이 없어.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넓이를 열심히 구하면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은 이렇게 A, 2A, 3A 이렇게 더 놓을게. A, 2A, 3A 이런 식으로 뒀어. 그치? 두고 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70점대가 나왔든 80점대가 나왔든 몇 점이 나왔든 상관없이 모의고사 확통은 7개는 맞아야 돼. 7개. 7개 맞아야 80점대 갈 수 있거든. 너희 마음속에 나는 3등급 정도면 만족한다는 생각한다면 안 돼. 그거 안 돼. 그런 경우 없어. 아니, 2등급은 최소한 찍어야겠다 생각을 해야 수능 때 망했을 때 3등급 나온다고. 그렇게 조금 한 단계 높게 생각해봐. 난 2등급은 꼭 맞고 싶다 하면은 1등급 찍는 경험을 해보고. 그치? 확통을 28번, 30번 중에 하나는 맞춰야겠다 생각해야 되지. 내가 자꾸 나는 28, 30번을 풀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다. 막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은 포기하게 되잖아. 자꾸. 그렇게 가지 말라. 지금 여기 봐보면 이렇게 지금 돼 있어. 2, 3, 4, 5. 그 다음에 이쪽이 4에서 5로 갈 때 또 이런 식으로 갔다 오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다 그려보면 돼. 이렇게 좀 다 연속으로 가게끔 만들어.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은 여기 넓이 다 구한 거는 1이다라고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A 값이 나올 거고 A가 나왔으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거 1부터 4까지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 넓이를 계산하라고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그냥 계산하면 된다. 이거는. 그치? 그렇게 3번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어. 3번 풀었어? A값 6분의 1 나왔어? 6분의 1 아니, 일단 거기가 틀렸는데. A가 6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 플러스 그다음 여기 이만큼은 1 곱하기 A지 플러스 여기 이만큼의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A 더하기 3A 에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곱하기 2분의 1이 아니라 높이가 2네. 이게 1이다. 이 식에서 다른 거 있어? 됐어, 찾았어? 그 다음에 17번 문제. 오늘 자기 전에 딱 한 번만 통계 생각을, 확통 생각을 다시 한 번만 한다 하면은 17번으로 떠올려줘. 17번. 오늘의 문제로 내가 선정해 줄게. 이렇게 투표 17번이 뽑았어. 이렇게 17번 꼭 알고 있어. 수능 관점, 내신 관점 다 중요한 문제니까. 쉬는 시간에나 아니면 뭔가 이제 뭐 풀어보자 라고 할 때 폰을 못 놓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집에서의 모습이 보여. 대략 지금 폰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건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 핸드폰에. 그 세상에. 참는다 생각하면 안 돼.
핸드폰 하는 거를 참는다가, 아니, 인스타 하는 걸 참는다, 유튜브 하는 걸 참는다가 아니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할 시간이 없다의 관점으로 가야 돼. 자꾸 참으려고 하면은 더 하고 싶거든? 아니, 지금 너무 할 게 많아, 지금 우리 4개월밖에 안 남았어. 내신 기간 좀 빼고 나면. 개인 상담하면서도 얘기해줬는데, 4개월은 그래도 좀 시간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이거 16주는 진짜 금방 가, 16주. 16주로 생각하면은, 한 주 한 주, 하다 보면은, 수능이야. 그러니까 조금 폰 좀 줄여봐봐. 지금, 내 눈에는 지금 다 포착이 돼요. 아, 집에 가서 또 핸드폰 엄청 하겠구나. 봐봐. N 250에 여기 50의 제곱. 전교분포를 따른다 얘기했지? 내가 왜 중요하다는지 생각해봐. 일단 하늘이 이거 잘 알고 있으라고. 4개를 한 봉지에 포장해서 판매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일단 이렇게 계속 뽑아왔으면 애초에 분산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무조건 해야 돼. 그냥 분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생소하다라고 하면 수업 영상을 다시 한번 봐봐. 이거 내가 이론 설명하면서 아예 예시를 들어가지고 그래프도 그리고 하면서 왜 분산이 줄어드는지 꼼꼼하게 설명했었거든. 그거 뭐 그거 보내줄게 그거. 듣긴 들었었어. 그래. 그냥 내가 이거 외워가 아니라 아예 그냥 예시를 들어가지고 칠판 한 판에다가 그냥 다 설명하면서 엄청 강조했었다 이거. 그때 많이 졸았던 때였던 것 같은데 왠지 엄청 떡실신할 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얘 0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는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때의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4분의 100인 거니까 25지? 25분의 하고 4분의 2500? 그러니까 2분의 50의 제곱인 거니까 표준 편차가 25. x 바 빼기 250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된다고. 그치? 그러면 그 상황에서 뭘 떠올리냐면은 p인데 이거 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야. 여기 4가 있어야 돼. 4 x바. 요게 한 세트인 거야. 4 곱하기 x바. 표본 평균에 곱하기 4를 해서 한 세트를 만들어야 돼. 이게 근데 어떤 식으로도 문제에 많이 나오냐면은 엘리베이터에 타는 인원수가 10명 제한이야. 근데 그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관찰해보면 뭐 60이다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10명 곱하기 x바 이렇게 해주는 거 돼야 돼. 세트 구성하는 거. 이거 자꾸 연습을 해봐. 4x바가 800보다 작거나 같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px바가 200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지금 고쳐줘야 된다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이때 평균을 봐보면 요거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하면은 바로 집값으로 이렇게 바꿔줘. 바꿔주면 200 대입하면은 25분의 마이너스 50인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표에서 확인해주면 0.0이란 말이지. 그치?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엄청 강조했던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강조한 거. 이거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큼 꼭 기억하고 가. 한 봉지의 무게가 800g 이하이면 판매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간 눈에 색안경을 쓰고 자꾸 봐야 돼. 세상은 두 가지 이분법이다. 흑백 논리. 그러니까 800g 이하면 판매 못하면 그러면 그거보다 초과되면 무조건 판매 가능한 거야. 그치? 그 상황을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이항분포로 처리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 이거 자꾸 의식 안 하면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항분포 처리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에 10,000번을 시행한 거거든. 10,000번인 건데 그 중에서 불량품이 될 확률은 0.0인 거. 이렇게 지금 이항분포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정교분포로 바꿔주면 여기 평균이 200이지? 200이고 거기다 100분의 98 한 번 더 곱하면 196이 분산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다. 그치?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221봉지 이상 판매하지 못할 확률인 거니까 걔를 지금 기준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집값이라고 하는 게 Y값이지? Y가 22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된다. P G라고 하는 거는 요거 14지 14분의 하고 200 빼기 221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주면 돼. 200 거꾸로 썼지? 221 빼기 200.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인 거니까 요 계산을 해주면 요거는 1.5네. 1.5 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 거니까 0.5에서 0.43 빼면은 0.07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어. 그치? 내가 중요한 거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강력하게 동그라미를 쳐놓을 테니까 이거 꼭 기억해줘. 4x바 800보다 작고 나왔다. 이거 만드는 세트에 대한 부등식을 만드는 연습을 하나 자꾸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이항분포 눈치채라고 하는 거. 그치? 옆에서 속삭여주면은 풀 수 있어. 이항분포야! 이렇게. 그럼 풀려. 근데 그 모르면 자꾸 안 보인다고. 못 풀겠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 꼭 점검해봐. 아, 1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18번 문제는 이제 수특 레벨 2 문제였었어. 그 당시에.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9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집단이 있으면 얘 평균이 m이고 그다음 시그마 값이 9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치? 모집단. 근데 거기에서 크기가 36 이내를 이렇게 지금 표본을 추출한다 얘기를 하고, 표본이 뽑혔는데 크기가 36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그치? 근데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의 값이 x1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시험 때 이렇게 안 그리고 그냥 할 수 있긴 한데 여기가 자꾸 좀 까먹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줄게. 모집단 표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돼. 표본의 평균인 거야. 이거 표본의 평균 이해할 수 있어야겠지. 표본의 평균은 매번 달라진다? 아니면 똑같다? 모집단이랑 매번 달라진다.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과 똑같다 다르다? 그건 똑같아. 그걸 자꾸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 얘 달라지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약간 내 쇼를 했잖아. 이거 더 하긴 싫은데. 이거 했지 이거? 표본 평균은 계속 달라지는데 날개 길이가 똑같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날개가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 그치? 이쪽 둘이 똑같은 거. 그치?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생각한 다음에는 부등식을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 m이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는 모평균의 평균을 추정한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지금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x1 반은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는 거. 얘가 기준일 거니까. 그치? 하고 나서 마이너스 3번 플러스 3번 해서 들어갈 숫자를 이제 정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1.96이 아니라 2.58이라고 했고 구체적인 집값의 범위를 줬으니까 여기다가 2.58을 써줘야 되겠지? 2.58인 거. 2.58 여기 2.58 이렇게 써준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곱하기 루트 36이잖아. 36분의 시그마 값은 여기 있는 값 이렇게 대입을 하면 돼. 이렇게 곱하기 루트 36분의 9를 이렇게 지금 쓰면 돼. 그치? 그리고 참고로 시그마 값 여기 모르고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얘를 그냥 활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시그마 값 여기 아니라 표본의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얘 그냥 여기다 쓰라고. 그게 그냥 우리 배웠던 이론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는 60이다. 그럼 a 값이 일단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거 계산을 해보면 이만큼이 여기 이 부분 계산해보면 이 a는 x1 바에서 4분의 6분의 9지? 6분의 9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87 이렇게 잡히고, 요쪽도 b 값이지? 이 b라고 하는 값은 x1에다가 플러스 3.87이다. 요렇게.
잡히는 걸로 보면 돼. 그치? 그럼 둘이 더해줘. 이렇게 좀 더해주면은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2x 원바지. 이거는 사실 계산 안 해봐도 알지. 이게 60인 거니까 여기서 표본 평균은 30이다. 그러니까 표본을 딱 일회성으로 뽑았을 때 평균이 3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건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 30 대입해보면 A값, B값 다 나오잖아요. 30 대입하면 30 빼기 3.87하면 A는 26.13.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값은 30에다 3.87 더해버리면 33.87. 이렇게 지금 잡혀서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x1 바 플러스 x2 바는 70이라 했으니까 그냥 이건 바로 뭐 따져볼 게 없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x2 바라고 하는 거는 얼마야? 70이라고 했으니까 40이다 이렇게 좀 잡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그치? 그럼 이제 문제에서 CD를 새롭게 추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실내관을 잡아보라 얘기한 건데, 이번에는 이 표본 평균을 바꾸란 얘기야. 한번 이렇게 점프한 거야. 그치? 이게 지금 달라진 거라고 이렇게. 달라졌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다만 실내 구간은 99%가 똑같은 거니까 막 그 정도로 어렵게 내지는 않았어. 아까랑 그냥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40 빼기 하고 요거 지금 똑같이 쓰면 되지? 2.58 곱하기 루트 36분의 9 하고 m 잡고 여기는 40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36분의 9 요렇게 쓰면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다. 36이 아니네? 여기 100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고쳐야 되겠다. 네. 루트 100. 날개 길이가 달라졌네. 네,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4번이 나와요. 요거는. 19번까지 아직 안 풀었을 것 같은데? 해봤어? 아직 안 해봤어? 요거는 해보고 월요일에 한 번 더 질문해줘. 갖고 와가지고 누적으로 질문 받을 테니까 요거 하고 월요일에 또 새로운 거 풀어보고 할게. 오늘 진대 다 못하겠네. 그래도 확통 공부했으니까 한두 명만 더 불러보도록 할게. 이거 동안고 거 조금 더 정리해보고 있어줘. 재혁이 시험지 아까 갖고 왔었지? 응.